아침마다 찢어지는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 치료는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레그웰 의원의 이정표입니다. 오늘 재밌는 거 가져왔습니다. 발바닥 아픈 건데요. 이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침마다 굉장히 간절해져요. 두근두근두근 하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첫 발을 딱 내딜 때 오늘은 아플까? 괜찮을까? 어제보다 좀 나아졌을까? 라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침대에서 내려오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첫 발 디딜 때의 간절함을 느끼게 되는 질환,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족저근막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한 3개월 이상 고생을 했어요. 제가 이래봐도 골프를 좀 잘 칩니다. 싱글을 칩니다. 항상 싱글을 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가끔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싱글을 치는데 처음 제가 골프를 배울 때예요. 처음 배울 때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병원 앞에서 살았습니다. 병원 앞에 걸어서 5분 거리에 살았었는데 진료는 9시에 시작을 하지만 회진을 8시부터 돌아요. 5시 반에 일어나서 골프장으로 갑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고 7시 반쯤 집에 와서 아침 먹고 준비해서 8시까지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몇 개월 했더니 어느 순간 저의 왼쪽 뒤꿈치 쪽이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다 생각했어요. 이거 족저근막염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조금 무리가 됐나 보다. 근육이 조금 놀랬나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아파지더니 이 양상이 정확하게 족저근막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셀프로 혼자 주사도 놔보고 혼자 충격파도 해보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치료를 해서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때 느낀 것들, 이게 이런 병이구나. 아침마다 너무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딱 내려와서 발을 딱 디뎠을 때 오늘은 괜찮을까? 왜냐하면 이게 항상 계속 똑같이 아픈 게 아니고 어쩔 때는 되게 많이 아프고요. 또 어떤 날은 좀 덜 아파요. 그러니까 딱 디뎠을 때 조금 덜 아픈 날은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그날은 컨디션이 좋아서 일도 잘 풀리고 딱 발을 디뎠을 때 특별히 심한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죠. 이게 왜 다시 아프지? 또 염증이 더 심해졌나? 이거 주사로 안 되나? 결국에 수술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을 아침마다 두근두근하게 하는, 간절하게 하는 질병입니다. 그럼 이게 왜 아픈지 해부학을 좀 알아야죠. 구조물을 알아야 왜 아픈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족저근막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막이에요. 실제로 보면 셀로판지처럼 딱딱해요. 이게 우리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발 앞에부터 뒤꿈치까지를 일렬로 쫙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발의 아치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아치 끝에 뒤꿈치가 붙는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데 주로 발바닥 안쪽이 아픕니다.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발 바깥쪽이나 앞쪽이 아니고 이 안쪽 뒤꿈치가 아파요. 65세 이상인 분들의 7%, 그러니까 100명 중에 7분 정도는 이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픈 부위는 안쪽이라 그랬죠. 발바닥 안쪽. 특히 언제 아프냐면 수동적으로 발을 뒤로 제낄 때 아파요. 이렇게 구부릴 때는 그래도 조금 덜한데 얘를 발가락을 잡고, 특히 엄지발가락이죠. 엄지발가락을 잡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뒤집게 되면 뒤에가 당겨지면서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이 병 되게 오래 가요. 짧게는 몇 주 만에 없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서 아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걱정을 하게 합니다. 이거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평생 이렇게 아픈가? 라는 걱정을 만드는 병이고요. 특히 아침에 아프죠. 아침에 첫 발을 탁 디딜 때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어느 정도 걸으면 좀 나아져요. 첫 발을 딱 디딜 때 아픈데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꾸준히 걷게 되면 처음보다는 통증이 조금 완화가 되기 때문에 또 일상생활은 돼요. 그러다가
신발을 신고 걷다가 바닥에 작은 돌이나 딱딱한 부위에 뒤꿈치가 탁 닿게 되면 굉장히 심한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병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생길까 알아야죠. 셀로판지처럼 얇은 막이라 그랬잖아요. 그 막이 요 발바닥 뒤꿈치 쪽에 붙어요. 여기가 반복적인 손상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테니스 엘보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테니스 칠 때 계속 손을 백핸드 내지는 이쪽으로 해서 손을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마찰 때문에 미세 손상이 생기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있는 막 끝에가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서 미세하게 찢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찢어지기 전에 마찰 때문에 염증이 생긴다면 뭐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먹어서 염증을 줄이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잠을 잘 때 우리가 발을 쫙 펴고 주무시는 분 없죠. 대부분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주무세요. 그러다가 아침발을 탁 디딜 때 아까 제가 발가락 제끼면 아프다 그랬죠. 이 상태로 몇 시간 동안 잠을 자다가 발가락이 탁 디디면서 이게 펴지니까 그때 아침에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은 원래 이제 지방층이 두껍게 있거든요. 그 지방층이 걸음을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지방층이 얇아지면서 위축이 되면서 같은 걸음을 걸어도 충격을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더 잘 생기고 족저근막에는 이상이 없지만 그 옆에 아주 작은 신경이 하나 지나가요. 그 신경이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서 붓게 되면 염증이 생겨서 아프게 됩니다. 발바닥에 있는 해부학을 한번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잘 보시면 맨 위에 피부가 있고요. 그 밑에 노란색이 지방층이에요. 그 다음에 이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 얇은 층이 있고 깊은 층이 있고 거기 밑에 이제 근육들이 있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기둥이 이렇게 하얀색 기둥이 있는 게 보이시죠? 저기가 찢어져요. 대부분은. 저 부분이 찢어지면서 주변에 염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발목을 보면 발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하는 거 보이시죠? 저게 이제 아침에 발바닥이 특히 아프게 되는 원인이에요. 자, 저런 하얀색 기둥들이 미세 손상이 되면요. 밤에 잠을 잘 때 발이 이렇게 구부러진다 그랬잖아요. 구부러진 상태에서 세포들이 모여요. 이렇게 만난 상태에서 여기를 힐링시키는 세포들이 밤 사이에 모여듭니다. 여기 이제 잊기 시작하겠죠. 이 찢어진 부위들을 이어 붙이기 시작해요. 밤 사이에.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발을 딛잖아요. 발을 디디면서 어설프게 붙어있던 게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저기가 찢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차라리 밤 사이에 여기를 이어붙이는 세포들이 안 오면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그대로 늘어날 텐데 여기가 어느 정도 붙은 상태에서 발을 디디니까 쭉 찢어집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러면 발바닥이 아프면 전부 다 족저근막염이냐? 아니죠. 다른 질환들을 감별을 해야 되겠죠. 특히 발 아픈 것 중에 유명한 게 통풍입니다. 통풍 때문에 아픈 거는 주로 엄지발가락 쪽이 아픈 거니까 이거랑 구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강직성 척추염 같은 염증성 질환도 발바닥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발가락 사이사이 뼈의 관절염이 이런 발바닥 통증을 만들기도 하고 뒤꿈치 뼈에 미세한 골절, 잠복골절이 있어서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별 진단을 해주셔야 돼요. 족저근막염은요, 실제 염증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들이 아니다라는 걸 다 확인을 하고 그러면 족저근막염이겠다라고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런 미세한 골절, 잠복골절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근전도 검사 같은 걸로 신경에 문제 없는지 보고 초음파로 찢어진 부위가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염증이 있어서 어디 부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혈액 검사 등으로 통풍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치료는 가장 쉬운 거는 깔창이죠. 신발 안쪽에 좀 충격을 흡수하기 좋은 그런 내 발에 맞는 인솔을 착용하시는 게 1차적인 치료가 되겠고요. 이게 통증이 아침마다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먹으면 염증을 가라앉혀줘서 통증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가 염증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이긴 하지만 이 부작용 중에 지방층이 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발바닥 쪽에는 지방이 있어서 걸음을 걸을 때 충격 흡수를 잘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잘못 맞게 되면 그 지방층이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거를 팻패드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런 팻패드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고요. 스트레칭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 스트레칭. 근데 되게 아파요, 할 때. 보톡스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보톡스의 효과는 아직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체외 충격파는 족저근막염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충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치료받는 과정에서 되게 통증이 있어요. 되게 아파요.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시고요. 족저근막염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 중에 이런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 전에 초음파 검사 등으로 다른 질환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족저근막염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 얘기부터 해요. 우리 의사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가는 병이고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치료 받자마자 바로 좋아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하다 보면 좋아집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원인만 정확하게 알면 의외로 빨리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빨리 좋아지는 분들은 일주일 만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족저근막염이래, 어차피 6개월 이상 걸린대 하면서 치료 포기하지 마시고 나 그냥 기다릴래, 병원 안 가고 집에서 기다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셔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만 딱 제거하면 의외로 빨리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족저근막염 셀프 테이핑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자, 족저근막염은 여기가 문제가 된다 그랬죠? 이 부분이 되게 아파요. 찢어지고. 아침마다 발을 탁 디딜 때 여기가 아픈 이유가요. 밤에 잠을 잘 때는 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여기가 붓기 시작을 해요. 밤 사이에 세포를 힐링시키는 것들이 모여서 여기를 어느 정도 붓게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바닥을 탁 디딜 때 펴지면서 으드드드득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기가 아픕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밤 사이에 발이 이렇게 되는 거를 방지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하고 자면 되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약국에서 파는 종이 테이프, 종이 반창고를 이용하는 거예요. 반창고로 발가락을 두어 바퀴 감싸고요. 그리고 뒤로 제낀 상태에서 종아리에 고정을 해줍니다. 잠을 잘 때 이렇게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야간 부목법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요. 이렇게 하고 자면은 밤에 잠에서 깨기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다 풀려 있고 날아가 있기도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만 적응을 하시면 쉽게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밤새 잠을 잘 때 여기가 수축된 상태에서 붓는 걸 방지를 하기 때문에 이미 늘어난 상태에서 찢어진 근막이 붓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바닥을 디딜 때 찢어질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증을 줄일 수가 있고요.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6개월 이상 고생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단축해서 빠르면 수주, 대부분은 1개월 이내에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테이프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부 접촉면이 알러지가 생기게 되면 이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이 발목 쪽에 반기부스를 맞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기부스를 해서 밤에 잘 때 발목이 굴곡되지 않도록 고정해서 주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마다 간절함을 유발하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셀프 스트레칭, 야간 부목 꼭 해보시고 그리고 병원에서 원인을 찾아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